도널드 트럼프는 결국 이란에 대한 전면전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동시에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펜타곤은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보호를 위한 연합군 창설을 주제로 서방 국가들의 국방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란에 맞서기 위한 서방 군사연합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에는 서방 동맹국들이 더 호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핵심 참모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신임 총리는 결국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확대의 명분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마드시타바 하마나제가 그의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보다 핵무기 개발에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전쟁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양측 모두 군사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미국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미국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방송은 중동 전선의 최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란이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에르빌 근처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라크나 미국 당국은 아직 공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이란이 이 전쟁을 지리적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공격했지만 이후 요르단과 오만도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제는 이라크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란의 대리 세력인 예멘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예멘을 공격한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정유시설과 기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지난밤 예멘의 안사르 알라흐 운동 소속 후티가 감행한 것입니다. 지잔, 얀부 지역의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석유 수출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해상 봉쇄에 대한 대응으로 예멘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예멘의 하다이다 항구를 포격했습니다. 이들은 안사르 알라 단체 소속입니다. 동시에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에 대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투름 유조선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으며 수에즈 운하를 거쳐 지중해를 지나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경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후티 반군은 실제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시작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은 갑자기 이란에 대한 공격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폭풍전의 고요와 더 비슷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어젯밤에 아직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은 현재 테헤란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공격 규모를 확대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과 대화 중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지금처럼 계속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원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행동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수사는 점점 더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오늘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마드슈타바 하메네이가 그의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보다 핵무기 개발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드슈타바 하메네이는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촉구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은 그와 전쟁 이후 형성된 더 강경한 이란 지도부가 첨단 핵무기 개발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출신의 강경파 매파대들이 권력을 장악한 뒤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고 조용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관계자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수집된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드슈타브 부상 이후 하메네이는 공개 활동을 줄였지만 미국 정보기관은 그가 여전히 국가를 이끌며 결정을 내린다고 평가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결정권이 혁명 수비대에게 넘어갔지만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국가를 이끌고 있고 어떤 결정들은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최근 몇 주 동안 이란이 핵시설을 적극적으로 보고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키르키산에서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를 숨기고 있는데 최근 콘크리트 워즈와 흙으로 적극적으로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추가 공격에 더 강하게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관리들의 정보에 따르면 이란은 일부 원심 분리기를 잘 보호된 지하 단지로 옮겼는데 이 단지는 미국에서는 피캑스 마운틴으로 트럼프는 마운틴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장비를 미국의 공격 범위 밖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워싱턴은 테헤란이 아직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지 않았고 핵 프로그램도 완전히 복원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의 더 강경한 입장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더욱 확대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훌륭한 명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그저 우연이 아니죠. 미국 언론은 바로 이 키르키산과 이란이 다시 핵 문제로 돌아왔다는 점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주요 참모들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소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강요들도 함께 참석시켜 이란과의 군사적 대립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 방송에서 조금 언급했듯이 트럼프는 오벌 오피스 연설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며 인용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란인들과 대화 중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이유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과 협상이 약 2주 전에 결렬되었고 그 이후로 전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월 말 미국과의 공동 군사작전에 참여했지만 이번 긴장고조 국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결정을 내릴 준비가 거의 다 됐다. 우리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아직 워싱턴의 조건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회의에서는 테헤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추가적인 긴장 고조의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악관에서 주요 위험 요소로 꼽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국 시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상 운송의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미국과 이란의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미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군 지도부, 정보기관,
그리고 행정부 관계자들의 평가를 검토했지만 군사작전을 확대하겠다는 공식적인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식통들은 현재 단계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망설임도 이해할 만합니다. 이란은 이미 공격의 범위를 넓히고 있고 충분한 대응력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에스컬레이션을 막기 위해 모든 가용 전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영국은 다음 주 런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운송을 보호하기 위한 잠재적인 국제 군사연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즉, 미국은 여전히 유럽 동맹국들을 이 작전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이 유럽 동맹국들을 여러 번 모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 운항의 재개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전략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며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 외교관들에 따르면 펜타곤이 소집하는 이번 행사에는 서방 국가들과 지역 국가들의 국방장관들과 최고 군 지휘관들이 잠재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역 국가는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셋과 미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도 직접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이 바로 다음 주에 이러한 회의를 소집할 계획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전쟁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황을 보면 지난 4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은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그 이유가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군사력이 사실상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그들은 기꺼이 공격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계자들은 이란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상되는 긴장 고조를 앞두고 숨을 죽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할 경우 테헤란을 포함한 다리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인프라를 겨냥해 위협으로 대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오만, 이란, 카타르 간의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에 관한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후입니다. 7월 초에 이 세 나라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합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직후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협의를 위해 테헤란에 왔고 곧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금요일에 오만에서 온 대표단이 다시 테헤란에 도착해 해협 재개방 메커니즘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아락치는 금요일에 자신이 파키스탄 동료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제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파키스탄 측 동료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락치의 인용문입니다.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는 중재자가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이란 국민의 정당한 목표와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인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어떤 합의라도 이루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에 동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그 돈이 별도의 기금으로 들어가고 미국도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나라들과 시작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위한 잠재적인 국제 군사 연합에 관해서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제시한 핵심 조건 중 하나는 해협에서의 전투 행위를 중단하여 국제 해상 임무를 수행하기에 육상 환경이 충분히 안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들이 해당 지역에 자원을 파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뢰 제거선, 해군 함정, 그리고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무인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만 해안을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체 항로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유조선들이 이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항해한다면 자신들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까지 보장했습니다. 결국 이란은 오만 해안 근처에서 그런 선박 몇 척을 공격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봉쇄되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하루에 겨우 3척의 선박만이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핵심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양측 모두 군사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힌 바로 그 시점에 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란과 동맹을 맺은 예멘의 무장 세력이 홍해의 주요 요충지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바로 바브엘 만데브 해협입니다. 이로 인해 유가가 최근 2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미국은 за последние 2 месяца. 미국 역시 최근 며칠 동안 이란 전역에 걸쳐 폭격 작전을 강화하며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과 테헤란이 직면한 문제는 양국 정부 모두가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에 대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이 교착 상태는 미국과 이란이 앞으로 몇 달 더 이어질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높입니다. 양측 모두 영향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동맹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했던 전쟁이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민간 인프라를 공격함으로써 추가적인 긴장 고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란의 다리와 발전소 같은 시설을 공격하면 이는 아마도 이란의 보복을 촉발시켜 중동 전역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게 만들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전문가들의 말처럼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 공격하거나 계속 폭격을 감행한다면 По одному из подземных атомных 이란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정권에 대한 상징적인 타격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저장고를 뚫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이란은 이 갈등에서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줬지만 그 여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란과 동맹 관계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고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의 선박 운항을 위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초반에 이미 이 주제를 논의했지만 오늘 저녁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도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킬 수단이 없다는 점이 요점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숨겨둔 비장의 카드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있었지만 후티 반군이 그곳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더 수위를 높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란인들은 예멘 후티 반군의 행동 덕분에 분명히 긴장 고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긴장 고조를 완전히 주도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리한 점은 있지만 지배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전히 민간 목표를 타격하거나 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총력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펜타곤이 런던에서 동맹국들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